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10월 1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방송은 새날 출연 때문에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일을 좀 보고 집에 돌아와서 방송을 올리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제가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된 상태, 그러니까 혓바늘이 너무 많이 심하게 돋아가지고 지금 말하기가 좀 불편한데 밀린 숙제가 계속 신경 쓰여가지고 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또 내일 하자니 내일은 다음 주 한 주 동안의 증시 일정이라든가 또 주요한 부분도 체크해야 되고, 또 월요일 날은 새날 방송에서 뵈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지 못하면 그냥 진짜 띵 까먹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원고를 준비해서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방송을 못 올려드렸는데요. 한 1년 4개월 정도 걸린 일이었고요. 마지막 일 처리를 좀 하려다 보니까 제가 어디를 가도 행운이를 동반합니다. 여러분들 익히 아시겠지만 새날 방송할 때도 제 다리 있는 곳에는 행운이가 자고 있고, 웬만한 곳엔 제가 24시간 붙어 있는데, 금요일 날 제가 일을 보러 가는 곳에서는 행운이를 데리고 가기가 좀 무리가 있어서 제가 단골로 지내고 있는 미용실에다가 좀 맡겼죠.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이 애기들, 친정 엄마한테 이렇게 맡기고 막 자유롭게 막 자유를 찾은 듯한 그런 기분이 된 것처럼 일을 보는 김에 행운이랑 같이 다니면은 이 스피드라든가 어떤 일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니까, 행운이를 어차피 맡겼으니까 행운이 없이 일을 봐야 될 모든 일들을 한번 다 처리하자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걸은 걸음이요 2만 보가 넘습니다. 대중교통을 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걸음걸이만 2만 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 처리를 좀 끝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9월 말일이어가지고 사람들도 좀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제가 잠시 후에 5시에 청계광장에서 집회가 있는데 제가 이번 주에 꼭 행운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진짜 지금 청계광장으로 출동하면 제가 다음 주의 일정이 완전히 틀어질 것 같아서, 게다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렸던 듯이 또 저는 이미 오늘부터 저는 2023년을 사는 거고, 오늘부터 저는 내년도 경제 이슈에 대한 또 고민과 연구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는 밀린 숙제 좀 하는 걸로 정리하고, 청계광장은 아마 다음 주부터 나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청계광장에서 혹시 행운이를 보게 되면 조만간께 인사해 주시고요. 28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뉴욕 증시를 그냥 오늘 방송에서 싹쓸이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보면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이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이요. 제가 앞에 방송에서 미쓰리가 생각했을 때 진짜 2,000포인트가 깨질까 하는 그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투자자들을 미치게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한 주를 돌이켜보면 물론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습니다만 완전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기엔 애매모호합니다. 왜냐하면 28일 날 수요일 날 뉴욕 증시가 상승하는 바람에 목요일 국내 증시 상승했죠. 그리고 또다시 금요일 날 증시가 하락했지만 종목별로는 또 움직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 박자를 맞추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잘못 맞추면 골로 가죠. 그래서 제가 앞에 방송에서 정말 2,000포인트가 깨질까 하는 그 미쓰리의 생각을 담은 그 방송을 보시면 지난 한 주 동안
특히 제가 그 방송을 올린 다음에 주식시장 분위기가 더 제가 얘기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 시장이 15포인트 하락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종목별로 보십시오. 모든 종목이 다 하락했습니까? 아닌데요? 제 관심 종목의 대부분의 종목은 빨간색으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은 더 이렇게 갈 겁니다. 자, 뉴욕 증시 먼저 짚어보고 국내 증시는 제가 내일 방송에서 다음 주 증시 전망과 함께 내일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8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뉴욕 주식시장을 흘려보내면서 제가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아니죠. 여러분들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8일 수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요. 29일 목요일 3대 지수 하락했고요. 30일 금요일 3대 지수 하락했습니다. 제가 너무 요즘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방송 지금 이틀 쉬었는데 굉장히 오래 쉰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개천절 날이 쉬는 줄도 모르고 개천절인 줄도 모르고 살았었어요, 지금. 여하튼 28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일단 뉴욕 3대 지수가 뭐 혼조세로 마감하거나 그렇게 애매모호한 움직임 없이 화끈하게 28일 수요일 상승, 29일 목요일 하락, 30일 금요일 하락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28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 영국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서 영국의 중앙은행이 개입하기로 했다. 29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애플의 아이폰 14 시리즈, 이 아이폰 14 시리즈에 대한 증산 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왜냐하면 애플은 뉴욕 증시의 대장주니까. 그리고 30일 금요일 3대 지수 하락했는데 8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상승해서 하락했다라고 하죠. 자, 여러분 뭐가 느껴지십니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영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8월 달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일요일 방송에서 이 지표 분명히 높게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게요. 자, 29일 3대 지수 상승했는데 바로 그 전날 영국이 감세 정책을 내놨는데 그 감세 정책이 낙수 효과라는 제목으로 타이틀로 진행이 될 거다 보니까 저거 효과 있겠어? 그럼 결국 효과는 없는데 영국의 재정만 나빠지겠지 하는 불안감으로 하락했고, 증시가 그렇게 크게 하락하자 영국 중앙은행에서 원래는 10월 3일부터 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양적 긴축을 10월 31일로 약 한 달 정도 연기하고 10월 14일까지 장기 국채를 매입하겠다. 즉 영국에 대한 불안감을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뭔가 처리하려고 하는 의지 때문에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29일 날은 올해 하반기 아이폰 14 제품군 600만 개 추가 생산을 위한 부품 생산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그 전날 발표가 됐고, 그 소식 때문에 뉴욕 증시 목요일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수요 둔화 이유로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죠. 자, 30일은요. 8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했다. 예상치는 4.7이었는데 예상치보다 높았다. 그리고 7월 대비는 0.6% 상승했는데, 지난달에 발표한 7월 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6월 달 대비 제로였는데 움직임 없었는데 다시 이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전월 대비 상승으로 전환됐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난주 일요일에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서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될 텐데요. 이 지표 잘 나올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물가가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제 지표 이름이 뭡니까?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물가가 올랐으니까 개인이 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지출이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소비를 줄인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아주 기본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8월 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당연히 잘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대신에 에너지와 식품을 포함한 8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6.2% 증가했고요. 지난달 7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6.3% 증가했었습니다. 자, 에너지와 식품을 포함한 개인 소비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제가 예전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감세 정책의 낙수 효과라는 개념과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만약에 낙수 효과라는 개념이 있다면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했을 때 그때 우리가 커피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커피의 일단 수입 가격이 비싸지겠죠. 이동하는 동안에 국제유가 가격이 상승됐을 때 그게 반영됐을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된 다음에 그게 여러 도매상을 거쳐서 어떤 카페에 그 원두가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아메리카노만 파는 게 아니라 휘핑 크림도 얹고 카푸치노 같은 경우는 우유도 들어가고 여러 다양한 그 사이즈 재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국제 유가는 100달러는커녕 지금 80달러도 지금 내려와 있는 80달러 아래로 좀 내려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 반영됐던 가격이 최종 소비자까지 이제 시간이 흘러 올라서 마지막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개인 소비 지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10월 달에 발표하는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최종 소비자가 지출하는 이 지표도 인플레이션 지표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저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 언제까지?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계속 하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최종 소비자가 지출하는 개인 소비 지출까지 이렇게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은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시간차가 있어서 굉장히 큰 오류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최종 소비자 가격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 계속 비용이 붙어서 이날 발표된 8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은 증가했지만 에너지와 식품을 포함한 즉 국제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고 여러 우크라이나에서 곡물도 수입되고 이런 부분이 안정되는 그런 최종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소비 지출에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그동안 FOMC 회의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했던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주 초에 나 잭슨홀 미팅에서 한 얘기랑 다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연설 기회가 있었으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른 연준위원들을 좀 보면은요. 우선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시장의 변동성이 금융 환경을 추가로 제약적으로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시장의 변동성, 주식 시장이 빠지는 것 때문에 금융 환경, 즉 금리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주식 시장이 빠지니까 좀 금리 인상하는데 계속 걸리적거리네 하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지난번에 이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요. 인플레이션 목표치로 돌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려면 통화정책이 한동안 긴축적이어야 된다라고 했고,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현 시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위험이 인플레이션이 저절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과도하게 조정될 위험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인플레이션이 악화된다라는 위험이 뭐겠습니까? 여기서 표현한 악화라는 단어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위험이 인플레이션이 알아서 뚝뚝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다른 어떠한 변수가 생겨서 과도하게 이렇게 뚝 조정되는 그러한 위험보다 더 크게 느껴진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연준위원들은 대부분 매파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연준 위원들이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 6월 달, 7월 달 이렇게 75bp씩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꺾이지 않는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면서 금리 인상으로는 인플레이션 잡기가 어렵겠네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다가 우리는 인플레이션 2%가 될 때까지 경제가 침체가 되더라도 금리 인상을 할 거야라는 신호를 계속 줌으로써 주식시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자산시장에 거품을 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연준이 인플레이션 지표 2%가 될 때까지 금리 인상 계속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지금 글로벌에서 숨쉬고 사는 우리 사람들이 대출을 안 끼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출이 없는 사람보다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경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특히 주택과 가격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대출을 끼게 되죠. 대출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계속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인간 자체가 위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위축되니까, 속된 말로 인간이 쫄았어요, 지금. 쫄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자산시장의 거품이 막 꺼지고 있습니다. 자, 3일 동안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일단 목요일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보다 16,000명이 감소해서 19만 3천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20만 9천 명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여러분 목요일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요. 전주 대비 5천 명 증가해서 21만 4천 명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 한 4천 명 정도 지금 또 오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지금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 이 지표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적이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2분기 미국의 GDP 확정치 발표됐죠. 마이너스 0.6으로 지난달에 발표한 거와 똑같이 마이너스 0.6 기록했고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마이너스. 연속 2개 분기 마이너스는 기술적인 침체 확정입니다, 이제. 자, 그리고 9월달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 58.6으로 지난 8월달에 발표했던 58.2보다 상승했습니다. 지금 제가 뉴욕 증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요. 뉴욕 증시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돈다방 미스에서 가끔 이런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어떤 종목이 뭐 예를 들면 작전이라고 해봅시다. 제가 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비유를 해드리면 도이치모터스 그 주식이 처음에 꽤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합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서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거 아시겠지만 뭐 2,500원 밑에서 뭐 조금씩 사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매집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거래량이라든가 뭐 가격 변동이 크지 않았죠. 2,500원 밑에서 계속 매집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이 돼서 막 돈을 손해보고 일부러 주식을 팔죠. 그래서 김건희가 막 화를 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가 화를 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손해를 보고 일부러 파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뭔가 거래량을 이제 만들어서 주가를 띄우려고 하기 위해서 꿀렁꿀렁 움직이거든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손해를 보고 팔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일부러.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화를 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주가 조작 진행 시에는 그런 매매가 필요하거든요. 뭔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주식을 띄우기 위해서 손해보고 일부러 주식을 팔어? 뭐 이런 느낌? 그것처럼 지금 뉴욕 증시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그럼 기술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아주 면밀하게 경제 지표 흐름을 보면 경제 지표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월달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에는 8월달보다 상승하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고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4천 명의 오류가 발생이 되지만 어쨌든 지금 막 19만 명,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을 정상적으로 나타내기보다는 뭔가 이성적으로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듯한 왜 저러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딱 좋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은 어마어마한 또 매도 전망을 내놓죠. 지난번에 대신증권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2050포인트니 저점이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코스피 19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미국도 뭐 ING나 UBS 이런 애들 뭐 계속 시장이 불안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래요. 근데 제가 물론 개인적인 일 때문에 금요일 방송을 올려드리지 못했지만 한편으로는요. 제가 수요일 방송, 그러니까 목요일 날은 새날 때문에 방송을 못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2,000포인트 깨질까 미쓰리의 생각은 이 방송이 최근 들어서 가장 마지막에 업로드된 방송이잖아요. 전 그 방송을 진짜 많은 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는요. 제가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미치고 팔짝 뛰실 거예요. 돌아버릴 거예요, 아마. 지금 주식시장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빠질려면 아싸리 그냥 9시부터 3시 반까지 그냥 주례장창 빠지든가 어제도 빠지고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모레도 빠지고 그냥 빠지든가 해야 되는데 지금 주식시장이요. 빠졌다가
갑자기 또 확 올랐다가 또 갑자기 확 빠지는데 지수는 빠지는데 종목들이 또 확 플러스로 반등하고 어디에다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투자자들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수요일 방송에서 해드린 거예요. 다음 주 더 그럴 거려? 이 움직임이 언제까지 될 거냐? 일단은 10월달 일정을 봤더니요. 10월 7일 날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0월 중순에 이제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겠죠. 자, 일단 지금은요. 저는 주식시장에 경제에 뭐 보이지 않는 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주식시장이나 경제나 분명 어떠한 힘의 작용이 시장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연준 의원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니까 그냥 자발적으로 인플레이션 거품을 끄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무릅쓰고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분위기는 뭔가 계속 시장을 누르고 투자자들을 더 공포스럽게 하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지난 유동성 장세에 돌았던 주린이들을 완전히 탈탈 털어가지고 그냥 보내버리려고 하는 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2155포인트인데 물론 제가 다음 주 주식시장 전망에 대해서 내일 방송에서 다시 해드릴 텐데요. 28일 수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후 미국과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죠? 29일 목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보다 물론 애플의 생산을 취소한 이유가 경기가 둔화될 거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기보다는 오히려 아이폰이라는 제품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죠.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뻔히 잘 나올 거를 예상하고 있었던 지표 때문에 하락했다고 합니다. 지금은요, 누군가 어떠한 힘으로 시장을 누르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여기저기, 그러니까 이게 알고 누르는 건지 모르는 바보들이 누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수준의 전문가들이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마이크 붙잡고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질 거예요. 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선동에 말려드는 겁니다. 그런 선동에 말려들어서 3200포인트에 3700포인트 간다는 말 믿고 그때 꼭지에 잡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죠? 저는 그런 스타일로 보지 않는다고 앞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 어쨌든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을 보면 제가 금요일날 이제 방송을 올리지 못하고 이제 되게 이제 죄송하다는 마음을 갖고 이제 토요일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하고 생각하면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 미쓰리 나 진짜 미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 하시겠다. 그 멘트를 꼭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9월 30일 금요일 날 한 달 마무리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어제 너무 에너지를 뿜뿜했고 앞으로도 짧게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조금 더 일 처리를 해야 될 게 있고 여기에다가 10월 달부터 11월 달 12월 달까지 2023년도 경제 전망 또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식은 잘하는데 경제는 잘하는데 시사 쪽이 좀 부족해서 정치는 부족해서 윤석열을 잘 가야 되는데 잘 못 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정치 얘기는 하지 맙시다라고 하시는데 저도 정치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특히 대한민국은요, 윤석열 때문에 갖게 되는 리스크가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거면 괜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돼가지고 얼마나 또 두들겨 맞겠습니까? 지금 언론은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도 저렇게 빨아주고 있는데 만약에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으면 저것들이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주식시장이 빠지면 아마 이재명이 숨쉬어서 빠졌다고 할걸요? 그러니까 그럴 애들일걸요? 그냥 저도 시사에 대한 이야기는 새날에서 하고 싶은데 이게 지금 상태는요. 시사와 뭐 경제와 정치가 다 뒤섞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새날 방송 보시면은 거기서 경제 얘기 푸나님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저도 하지만 지금 그러니까 정치에서 경제 얘기하고 그리고 경제에서 정치 얘기하고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너무나 지금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고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 것처럼 모든 것이 지금 다 엉망진창인데 이거 지금 누가 하나 특히 국민들을 잡아줘야 될 정부의 그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돈다방 미쓰리는 뭐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걸 뭐라고 하죠? 진영 방송은 아니지만 저는 예전부터 이재명 도지사님을 지지했고, 예. 그리고 어차피 저는 예전에는 돈다방 미쓰리 진짜 되게 크게 될 줄 알고, 한경아우나 MTN 같은데 돈다방 미쓰리 그냥 방송을 런칭시키는 게 제 소원이었는데, 저 그런 소원은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 가지로 되게 복잡하고 피곤하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돈다방 미쓰리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게 듣는 분들이 도움이 되고는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냥 그렇습니다. 제 개인 방송이니까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요 정치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제가 사람 이름 외우는 거를 잘 못합니다.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걸 수 있지만 특히 사람 이름과 얼굴 매치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면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라고 얘기하지 앞에 이름을 대지 않잖아요. 그나마 입에 붙은 게 제롬 파월, 제닛 옐런 이 정도지. 제가 그래서 사람 이름 부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들 이름, 얼굴 저 지금 전혀 매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좀 몇 달 동안 좀 몇 분 확실하게 이제 저분이구나라고 하는 거지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요. 정치방송에서 경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경제방송에서 정치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제가 가급적이면 경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지만 예, 가끔씩 그런 이야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들을 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토요일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아마 많은 분들 청계광장 나가실 것 같은데 저도 정말 꼭 이번 주에 나가려고 했는데 일단 좀 컨디션 회복하고 다음 주부터 행운이와 좀 출동을 하려고 하니까 좀 죄송한 마음에 좀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돈다방 미쓰리는 내일 방송에서 다음 주 증시 일정과 그다음에 전략에 대해서 준비해 올게요. 오늘 푹 쉬시고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